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급이 이제 꼬인 수급이 풀리면서 이제 수급에 의해서 밀렸던 종목들이 단박에 한 며칠 동안 하락했던 것을 회복을 했어요. 물론 뭐 연기금하고 이제 그 금융투자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워낙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는 아주 좀 많이 올랐죠. 역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움직여줘야 지수가 움직이는데, 최근 한 두 달 동안 연기금은 계속 팔았죠. 그래서 뭐, 거의 뭐 매수한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있는 점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매도만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금융 투자는 이제 샀다 팔았다, 이제 뭐,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이게 변동성을 굉장히 좀 조장을 했고요. 어, 뭐 외국인 또 이제 외국인이 거기에 맞서서 이제 계속 1월 한 2월 초 정도까지는 그래도 매수를 하면서 받쳐줬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외국인들도 사실상 살 수 없는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닥치면서 연기금 금융 투자가 이제 증시를 가지고 놀았다고 할 수가 있죠. 개미만 꿋꿋하게 받치는 이런 장세를 이어왔는데 오늘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2천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 그런 부분 또 통과되고 근데 요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마무리 절차를 끝내고 나면은 12일인가 서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1인당 뭐 몇백만 원 단위의 돈들이 이제 손에 쥐어지죠. 자, 이것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경기 지표가 또 이제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오르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을 멈추고, 이게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뭐랄까 좀 증시 전반이 미국에 의해서 상당히 좀, 온기가 이제 훈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렇게 뭐 높은 가격에 이제 상승은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이유는 있죠. 일단 뭐 개미들이 외국인이 하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강력하게 매수로 나오니까 이제 개미들이 차익 실현을 엄청나게 이제 했죠. 오늘 뭐 외국인들이 이제 뭐 동시효과에 대량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오늘 내마녀의 날이죠. 그래서 이제 어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1조 7천억 규모의 매수량을 보였고요. 개인이 이제 1조 1천억,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이제 동시효과까지만 해도 이제 매수세로 임하다가 한 4천억 원대 매수세 임하다가 이제 동시효과에 이제 한 거의 한 1조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아요. 1조 가량 될라나 뭐 거의 6천억 가까이 이제 마이너스 된 상황이니까 지금 뭐 연기금하고 저기 금융투자가 각각 한 3천억 원 정도씩 안팎씩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효과에 엄청 날린 거죠. 그러니까 동시효과에 외국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이 싹 다 이제 걷어갔다고 할 수가 있죠. 뭐 개미는 이제 장중 내내 팔았던 물량이고.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에 나서면 이제 오르는 종목은 이제 뻔하죠. 외국인들은 뭐 기술주, IT주,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는 비빅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에 들어가죠. 그 영향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가 지수가 이제 많이 이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 혼자 이제 강한 매수세로 임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장을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장중에 이제 점점점 강해지면서 지수도 이제 점점점 우상향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 막판에 이제 그 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이 동시 그 저기 뭐야 옵션 만기일 그 내만여의 날 그 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한 이제 투자 주체들이 아마 장 후반에 3시 이후에 이제 매도로 돌아서 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죠. 양시장 모두. 그래서 이제 뭐 그때부터 좀 약간 이제 주춤하긴 했습니다. 주춤하긴 했지만 역시 이제 뭐 그것을 외국인들이 싹 다 걷어줬죠. 그런 매물들은. 자,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는 이제 다 3천선 회복하고 코스닥도 이제 900선 회복을 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만기일이라는 것 때문에 내일 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그 견인해 주느냐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그 만기일이라서 이제 뭐 청산은 됐는데 물량은 이게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수로 임하느냐 아니냐는 이제 미국에 달려 있는 거죠. 미국이 그 국채 금리 상승이 이제 또 번복 다시 이제 그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약화되고 경기 부양 그 체급을 경기 부양을 위한 그 돈들이 풀리고 그러면은 미국의 그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신흥 국가들한테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계속 이제 그 수급 꼬인 수급 때문에 이제 수급 때문에 계속 하락했다고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수급이 풀리면서 그 뭐 최근 한 5거래일 6거래 상당한 종목들이 최근 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떨어진 그 하락폭을 오늘 한 방에 다 이제 회복한 그런 종목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종목이 악재가 없고 훼손이 안 된 상황인데 단지 수급 때문에 투자 주체들의 매도세 때문에 이제 줄줄줄 밀린 종목들은 그 가치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한 가치가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이제 풀리면은 실타래가 풀리면 이제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오늘 같이 좋은 장이라도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뭐 하락 그 수급 때문에 하락했던 장에서 뭐 혼자 상승했거나 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거나 뭐 지속 하락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뭐 좋은 재료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탄력을 받아서 더 많이 플러스 알파 상승을 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내일 뭐 우리나라 금요일장이고 미국장도 이제 좀 굉장히 좋게 이제 끝나면은 내일 금요일장이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로 임해 준다면은 지수는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갈등 구조도 조금 완화되는 그런 이제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랄까 이 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재들이 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동안에 좀 그 금리로 인해서 상승했던 뭐 보험, 금융 뭐 이런 종목들 그런 경기 민감지들은 이제 뭐 조정을 받았고 나머지 이제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IT나 뭐 전기차 배터리, 인터넷 플랫폼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특징할 만한 거는 이제 그 바이오 벤처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죠. 제약 바이오 업체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바이오 벤처 업종들이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이 지금 제약계가 굉장히 좀 그 악재들이 많아요. 일단 뭐 가장 큰 게 이제 바이넥스 그 CMO 위탁 그 생산하는 생동성 시험을 이제 공동으로 하면은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여러 개 업체들이 이제 그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논란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그 바이넥스가 이제 뭐 좀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제 이번에 발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바이넥스가 굉장히 그 제약 업계 전반에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악화시켜 놨어요. 그리고 뭐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죠. 뭐 그동안에 좀 뭐랄까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좀 제약 업종 전반이 훼손을 입었지만 이 바이오 벤처 결국은 제약 업계가 이제 결국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밖에 답이 없어요. 예. 카피약 가지고는 답이 없고 신약 개발 이제 카피약이라는 건 복제약이죠. 예. 그 특허가 만료된 약은 그 아무나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그 매출의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뭐 계량 신약이든 뭐 새로운 신약이든 뭐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 것인데 그 신약 개발이 뭐 쉽게 뚝딱뚝딱 되는 건 아닌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패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바이오 벤처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3월에 미국의 그 아마케 거기서 이제 임상 연구 결과를 참가해서 발표하는 이런 업체들이, 바이오 벤처 업들이 굉장히 많죠. 매드팩토를 비롯해갖고 뭐 LBL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3월에 이제 신약 개발 업체, 바이오벤처 업체들을 좀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의 수급 때문에 많이 업체들이 이제 빚을 발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수급이 풀리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 아마케, 이제 3월, 4월, 5월에 이제 학회들이 많이 열리죠. 그 학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종량 학회 뭐 이런 학회들에서 이제 발표를 그동안에 이제 연구해왔던 결과들을 발표하는 이런 이제 또 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뭐 연구 논문에 이제 초록을 발표하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제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죠? 뭐 파맵신 뭐 이런 업체들도 그렇고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좀 상승 흐름을 좀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급만 이제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잡히면은 이 3월, 4월, 5월은 이 바이오 벤처,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바이오 벤처,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좀 재료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이 상승장에서 좀 필을 받아서 좀 꽤 많이 올랐죠. 그런 뉴스들이 막 쏟아졌죠,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뭐 특징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뭐 오늘 우주항공 테마주들도 좀 상승을 했고요. 전기차, 네, 전기차가 이제 신장률이 판매되는 성장률이 굉장히 좀 가파르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뭐 한 45%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신장을 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봐야 되는데 한 300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이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이제 판매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기차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 소부장 종목들도 이제 오늘 좀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는 이런 특징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 의해서 수급이 꼬여서 이제 하락했다면 오늘은 수급이 풀리면서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오늘 내만여의 날을 맞아가지고 이제 투자 주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예측들이 많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제 결국 미국 장이 간밤에 일어났던 미국을 둘러싼 뭐 경기 부양책 통과, 뭐 하원 통과,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물가 지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수급을 푸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이 2월, 3월에 걸쳐서 많이 겪어봤듯이 이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변화를 갑자기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그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유럽 이런 데서 이제 그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오늘 장이 좋게 끝났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 놓고 봤을 때 내일 장을 좋게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밤사이에 미국에서 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이 어려운 거죠. 대응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변수들은 미국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좀 공격적이보다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나아요. 낫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보유 종목이 급등해가지고 이제 혹은 뭐 작년처럼 코로나 폭락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인 상승, 웬만한 변수들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상승장이라면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급이 굉장히 꼬일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계속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은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에. 이런 장은, 이런 이제 상승장은 웬만한 그 변수는 다 악재는 덮을 수 있는 이런 강한 상승장은 뭐 한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장세라고 그런 말들을 작년에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예전에는 그 종목 공부 안 해도 그냥 웬만한 종목들을 고르면 그냥 웬만하면 상승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 뭐 제가 매일매일 종목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게 이제 뭐 매일매일 단타 치라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이제 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매일 같은 종목을 설명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뭐 한 달 내지 뭐 한 몇 달 정도는 보유하는 이런 종목들을 공부를 해서 찾아내가지고 자기 관심 종목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에 이제 그런 의미,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는 게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그래서 뭐 저기 코스피는 이제 뭐 한 55포인트 오르고 코스닥은 한 18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네, 뭐 이제 코스피는 1%대 후반, 코스닥은 2%대 초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어쨌거나 이제 뭐 동시효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굉장히 조바조바했었는데, 예상외로 그 저기 기관에서 나오는 대량 매물들을 외국인들이 싹 다 소화를 해줬어요. 한번 볼까요, 그거를? 자, 뭐 이게 보면 이제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그 동시효과 때 이제 그 외국인이 7,500억 매수하고 기관이 4,600억 정도 매수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개미는 1조 2천억 정도 매도하고요. 근데 동시효과 때 이제 그 기관이 5,800억 정도로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600억에서 이제 5,800억이니까네. 1조 이상을 매도한 거죠. 그죠? 1조 초반 정도를 매도한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만. 근데 이제 외국인이 이것을 거의 한 9천억 정도를 받쳐주고 나머지 한 2천억 정도는 개미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를 소화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개미와 외국인이 이제 그 기간의 매물을 소화해내면서 증시는 동시효과의 옵션 만기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고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제 그렇게 끝났고, 이제 내일 뭐 사실 내일은 봐야 되는데 우리 또 금요일장이고 이제 미국에서 아무 일 없고 좋은 재료들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만약에 12일인가 12일 서명하면은 뭐 대통령이 서명하면은 이제 어쨌거나 미국 국민들 1인당 뭐 이제 손에 쥐어지잖아요.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소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 이제 상품 투자 쪽에다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만약에 뭐 비트코인에 또 이제 가상화폐에 이제 또 여전히 투자를 한다면은
가상화폐가 다시 또 급등하겠죠. 지금 오늘 이제 뭐 사실 가상화폐가 딱 6,500만 원 또 돌파했다가 뭐 이제 조금 뭐 지금은 뭐 하락하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들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한 대형 가상화폐들이. 제가 이렇게 가상화폐도 의뢰 보면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에 있던 분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이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굉장히 주식은 저리 가랍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세차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잘만 하면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가상화폐인데, 지금은 이제 가상화폐 뭐 욕을 많이 해도 이제 기존 금융권에서 제도권에서 욕을 많이 해도 결국은 이제 이 금융계 한 축으로 점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뭐 이 테슬라 이제 오너부터 이제 뭐 대규모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 금융기관들도 관심을 두고 뭐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자체가 뭐 기존 금융권이 매수를 손을 댄다는 거는 기존 금융권에 이제 이 같이 이제 흡수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상화폐가 이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지금 또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인정을 안 하는 금융권 제도권이 훨씬 많지만, 어쨌거나 신압으로 조금씩 이제 기존 제도권들이 이제 물량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좀 가상화폐가 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하고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뭐 우리 주식에 어떤 세력이 들어가서 어떤 급등락시키는 종목들 있잖아요. 테마주 그런 것처럼 이제 가상화폐들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 국민들이 가상화폐를 이제 매수를 한다면은 들어간다면은 가상화폐가 이제 그전에 6,500만 원대 최고가 찍은 걸 넘어서서 7, 8천만 원대도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이제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심 종목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어요. 이제 수급이 풀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코스피는 이제 663 종목이 오르고 이제 하락 종목은 190개. 코스닥은 이제 1000개 넘게 올랐고 하락 종목은 275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 급등한 종목들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종목이 올랐고 너무 많은 종목이 이제 회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낙폭을. 그래서 좀 특징이 있는 종목들만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리콜 되는 부분 38만 대인가요? 스포티지하고 K7 리콜 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제 악재 만나가지고 꽤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이제 좀 한 2%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급이 풀리면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이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들은 다 이제 덮은 거죠. 오늘 수급이. 그래서 만약에 기아차가 어제 그런 악재가 없었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뛰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 차 업계에 대한 이제 호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제한을 받았죠. 여기 한 2,000원 안팎 정도에서 이제 상승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밀려나서 1,600원으로 장을 마감했어요. 오늘 동시효과 때 이제 좀 시간 외 거래에서 좀 더 올라서 83,000원대까지 오른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녹십자 랩셀은 오늘 이제 계열사가 이제 뉴스가 나왔죠. 녹십자 랩셀은 그동안 하락폭에 비하면 이제 좀 상승을 상대적으로 좀 크게 못한 건데, 이게 이제 녹십자 랩셀이 이제 계열사가 어디 있더라? 잠깐만, 여기 있네요. 네, 계열사 이제 GCCL이 ISO 15189 이제 획득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진단 검사 의학 부분 및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제공인 메디컬 시험 기관으로부터 국제공인 메디컬 시험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이제 뉴스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뉴스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칠 뉴스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살짝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이 가벼운 뉴스도 이런 상승장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어떤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요. 녹십자 랩셀이 이제 10만 원 이제 15만 원까지 올랐다가 쭉 밀렸다가 7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10만 원 언저리까지 왔는데 여태까지 오른 재료가 이제 기술 수출한 거죠. 2조 원대 규모. 이제 이거 미국 관계사 계열, 지분 투자한 계열사가. 그 영향이기 때문에 그 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유효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결국은 뭐, 좀 시간이 지나면은, 녹십자 랩셀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LG전자는 뭐 역시 수급에 의해서 이제 상승한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뭐 이재용 씨가 이제 그동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법정에 안 서다가 오늘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뭐 프로포폴 뭐 의혹까지 이제 그 불법 투약 이제 의혹까지 생기면서 좀 안 좋은가 싶었는데 뭐 오늘 좀 이제 뉴스가 나왔죠. 뭐 36조, 38조 정도 이제 반도체 그 사이클링을 맞아서 이제 투자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뭐 한 1,100원 정도밖에 이제 오르지 못했습니다. 8만 한 2,500원 정도의 거대한 매물이 이제 딱 가로막아서 좀 그런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자, 매드 팩토는 이제 오늘 뭐 그동안에 이제 하락했던 거 보시면 이제 9만 3 이제 지금 좀 이제 반등을 했다 이제 저기 저점 찍고 이제 7만 원 저점 찍고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9만 원대까지 올라섰는데 다시 이제 수급이 꼬이면서 다시 7만 9천 원 500원까지 밀렸었거든요. 6거래일 정도 밀렸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 8만 7,900원까지 오늘 장중 고점은 8만 8,600원이죠. 거의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한 5거래일 정도 이제 하락한 거를 거의 한 방에 이제 회복을 했어요. 오늘 이제 마침 또 매드팩토가 또 이제 뉴스도 이제 쏟아냈죠. 뭐 일단 뭐 아침에 이제 나온 뉴스는 이제, AACR, 이제 미 아마케에서 이제 이제 보시면은, 이제, 3건인가? 4건인가요? 이제 연구 논문을 이제 초록을 발표한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럼 오늘 뭐 미국 아마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나온 거 이게 좀 표로 만들어지는 거 있는데 뭐 제넥시엔, 매드팩토, 지노맨 컴퍼니, ABLIO, 에콜론, 뉴틀렉스, ST큐브 뭐 이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벤처 업체들이 여러 가지 뭐 미국이나 그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드팩토가 이제 거기서 4건이네요. 제가 3건인 줄 알았는데 4건의 초록을 공개하는데 이거 뭐 매드팩토는 전부 다 이제 그거죠. 벡터서티하고 이제 기존 의약품하고 임상 어떤 암에 이제 영향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임상을 여러 건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임상 결과 중간 결과들을 이제 4건을 발표하는 거죠. 벡터서티하고 이제 이거 임상 병용이 이제 금년 상반기까지 아마 대부분의 이제 병용들이 임상 이상 결과를 아마 발표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한 몇 건만 성공을 해도 긍정적인 이제 데이터가 나와도 뭐 실패하는 것들은 이제 뭐 버려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성공하는 것들은 이제 임상 3상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근데 매드팩토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건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패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매드팩토 입장에서는 이 중에 20-30%만 성공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또 무슨 희귀약 관련된 벡터서티 미국 FDA 희귀약품 지정 가능성이 좀 기대된다 이런 뉴스도 이제 같이 보탬이 됐죠. 네. 자, 그리고 카카오는 이거 이제 수급이 풀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수급이 꼬이기 전에 이제 이베이 인수하는 건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가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이제
좀 움직임이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도 이제 수급이 꼬이니까 이제 뭐 수급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이제 뭐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6거래일 동안 빠졌나요? 4거래일 동안 빠졌네요. 4거래일 동안 이제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50만 원 정도 있던 게 이제 40만 원 중반까지 빠졌었는데 뭐 이틀 만에 다시 또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을 회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종목에는 호재가 있었죠. 그죠? 뭐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급이 꼬이니까 이런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 이제 차익을 실현해가지고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 수급이 풀리니까 이제 이렇게 한 이틀 만에 단박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모르죠. 수급이 꼬이면 또 팔리는 거고. 근데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뉴스들이 이제 뭐 온라인 시장에 어떤 쇼핑을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거기서 이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이런 이제 경쟁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어요. 뭐 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세계 이마트하고 또 이제 그 제휴를 맺었고 이제 쿠팡이 또 이제 미국에 나스닥 상장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제 요거 이제 뭐 그 상당히 네이버하고 이제 1등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카카오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죠. 급부상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오픈 마켓인 뭐 이제 옥션이나 이베이가 그거 맞죠? 옥션하고 저기 지마켓, 지마켓하고 이제 그 운영하는 게 이제 이베이잖아요. 근데 그걸 인수해버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그 쇼핑몰 그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이제 쿠팡, 네이버, 여기 카카오 이 세 개 주체가 이제 뭐 군웅할 거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이 경쟁이 굉장히 가열화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카카오가 오늘 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어제에 이어서. 자, 그리고 뭐 HMM은 그동안에 이제 다른 종목들 조정받을 때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조정을 살짝 받았습니다. 근데 뭐, 조정은 또 같지도 않은 조정이죠. 그러니까 그저 한 700원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지 뭐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이런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다 빨간불이라서 뭐 특별한 게 뭐 있을까요? 뭐 효소요, 수소 요거 관련된 거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뭐 향후에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수급에 의해서 꼬였던 부분들이 뭐 일거에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효성화학도 그렇고 효성 첨단 소재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폭 올랐죠. 8%, 4%. 뭐 효성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그렇고. 근데 효성 TLC는 이제 효성 그룹이지만 이제 스판덱스와 상관이 있죠. 이게 스판덱스가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하면서 이제 그 효성 TNC가 이제 그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이제 리포터가 나왔어요. 그 영향으로 이제 오늘 11%라는 엄청난 게 상승폭을 보였어요. 이 큰 종목이 40만 원대 있는 종목이. 그래서 오늘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관련된 뉴스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뭐 가격 급등의 목표가 40% 상승. 그래갖고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800억 원으로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한 400억 정도 더 많을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업이익도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향후에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이 원료 그 가격이 이제 그 스판덱스 가격이 이제 오르기 때문에 뭐 이제 가격이 작년 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68%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효성 TNC의 어떤 그 주가는 굉장히 높게 더 훨씬 더 이제 높게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갖춰지는 거죠. 스판덱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스판덱스 그 이제 뭐 이렇게 신축성 있는 그 섬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레깅스 그리고 이제 뭐 여성들 그 속옷 뭐 이런 거 이제 주 원료로 쓰이는 그 섬유들이죠. 뭐 유명한 게 이제 듀폰의 이제 라이크라 같은 게 우리 라이크라 많이 들어봤죠. 예. 뭐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제 대표적인 제품들이죠. 여성분들은 뭐 라이크라 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 속옷에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브랜드니까 미국 스판덱스의 한 브랜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이제 그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지금 한 70만 원 정도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근데 효성 TNC가 이제 뭐 이전에도 목표 주가가 굉장히 뭐 7, 80, 70만 원대 목표 주가가 나오고 그랬었죠. 하나증권인가 거기서 나왔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영향으로 굉장히 한 11%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뭐 ST팜이 이제 그 바이넥스하고 이제 그 CMO 관련된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보면 이제 ST팜은 이제 바이넥스는 이제 그 불법 저지로서 완전히 박살나고요. 여기 이제 mRNA 의약품 시대 이래가지고 ST팜이 이제 그 분야에서 CDMO 쪽에서 이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도 10만 원 넘어갔던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네요. 네, 11만 8,600원까지 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하락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뭐 이 재료가 이제 좋은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우주항공 테마하고도 또 엮여 있죠. 뭐 코로나 치료제하고도 엮여 있고 신약 개발하고도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조정장에서 이제 이 종목은 굉장히 견고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오히려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올라갔고 10만 원 돌파했는데 보이시죠, 여러분? 뭐 막 큰 폭은 오르지 않지만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8만 원대 후반부터 이제 10만 원대까지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제 오늘 같이 이제 그동안 올랐던 종목이라면 그냥 올랐던 종목이라면은 이제 뭐 오늘 하락을 했겠지만 이제 재료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료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 같아요. 자, 뭐 오늘 뭐 특별한 뉴스는 안 나와요. 이 종목이를 보면은 뭐 안 나오지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료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제약주들 뭐 메디톡스도 이제 뭐 좀 하락하다가 이제 그 수급이 팍 풀리니까 이제 상승을 했고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메디톡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특별히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가 좀 이제 그 우호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장에서. 네. 자, 그리고 뭐 좀 보시면 이제 뭐 신풍제약은 빠졌고요. 신풍제약 이게 의외로 좀 잘 버티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신풍제약은 빠질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이 신풍제약이 이 정도 유지할 만한 코로나 치료제 말고는 없어요. 사실 신풍제약이.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그 테마가 끝나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신풍제약은 초기 상태로 되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거 너무 괜히 하다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까지 이제 손실을 보지 마시고 지금 빠져나오는 게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뭐죠 그거 이제 그 제로 끝나고 나면은 이거 뭐 그 전에 얼마였죠? 10,000원 이하였죠, 가격대가. 거기서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명심하시고 이게 결국은 이제 오른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 재료가 사라지면은 결국은 다른 재료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종목이 왜 이 정도까지 뭐 20만 원까지 올랐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을 사시려면은.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OCI 같은 것도 종목 좋은 거죠. 이것도 뭐 한번 볼까요, 차트? 뭐 이 차트가 이렇게 나쁘진 않죠. 조정장에서도 이제 뭐 그래도 여전히 뭐 이제 뭐 큰 폭을 하락 안 하고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버텼네요. 자, 이건 반도체 이제 관련된 전기차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인데, 뭐 경인양행, 동진세미컴, 뭐 LNF, 그다음에 일지머티리얼스,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그램, 첨보 다 그렇죠. 뭐 이제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 많이 팔리면서 이제 소부장 종목들 올랐고, 반도체. 근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지수는 오늘 좀 하락한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봤을 때. 어쨌거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좀 오름세를 보였어요. 이제 이게 수급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이제 그 대표 제조업체들이 이제 상승을 하니까 이제 그 연동해서 상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SKC는 이제 뭐 지금 거래 정지된 상황이어 가지고 지금 뭐 묶여 있고요.
네, 시젠도 이제 뭐 그동안에 조금씩 이제 좀 상승을 보였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이제 오늘 이제 장이 정상화되니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못하고 있죠. 10만 원대 초반까지 있죠. 여러분 이거,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젠은 이제 결국은, 신압으로, 이런 보이시죠, 여러분? 뭐 이게 이렇게 보려면 주별로 보는 게 더 낫죠. 네, 흐름 보세요, 흐름. 뭐 보시면 이제 뭐 좀 이렇게 급락은 아니지만 서서히 이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점점 하락하는 것 같아요. 이거 32만 원 갔다가 지금 12만 원이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빠진 거죠, 그죠? 네, 고점 대비해 가지고. 근데 요거 더 빠집니다. 요거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10만 원 이하, 10만 원 밑으로 빠질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물론 뭐 향후에 어떤 저 좋은 재료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변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렇다 이거죠. 자, 그거 뭐 상강 MNT, 이거 뭐 풍력 관련주고 해상 풍력 뭐 특별하게 저거는 없고요. 여기는 뭐 기아차, 현대차 뭐 역시 뭐 그 영향 받아서 이제 어제 그 리콜 영향 받아서 좀, 오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많이 팔려갖고 이제 뭐 그 뉴스를 감안한다면은 당연히 뭐 전기차 이게 만드는 이 업체, 현대차도 전기차를 꽤 많이 팔잖아요. 뭐 테슬라도, 뭐 테슬라 완전히 전용 업체지만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그런 뉴스 악재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오름폭이 더딘 것 같아요. 근데 휴젤은 뭐 여전히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 경영 그 뉴스들을 쏟아내면서 뭐 자사주 매입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상승 흐름을 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20만 원대 찍고 내려와 가지고 다시 또 2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3인방 이제 오늘 모처럼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셀트리온 3인방이 이제 그 역시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이제 급등했었죠.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조건부 허가가 난 시점부터 이제 줄줄줄줄줄 하락해가지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매도의 어떤 대표 명사처럼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 하락장에서, 특히 조정장에서 이제 공매도 뭐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공매도 종목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셀트리온이 뭐 그런 오명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의 대명사처럼 좀 많이 그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모처럼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그러지만 이제 여러분, 이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지만 이 셀트리온은 사실 그 바이오시뮬러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좀 강자 축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바이오시밀러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이거 말고 이제 기존의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뭐 램시마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지금 뭐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좀 이 셀트리온의 이런 공매도 어떤 타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근데 공매도가 이제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풀리는데, 또 셀트리온이 또 이제 상승에 많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오늘 뭐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 재료로 인해 가지고 좀 삼성 바이오하고 이제 그 셀트리온이 좀 상승을 보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글로벌 동등 생물의약품, 이거 이제 아까 이제 그 생물학적 동등성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이제 대비돼 가지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이제 이 두 업체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뭐 여기 분석에 보면은 이제 뭐 시장 조사 업체 뭐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이제 낸 그 자료에 따르면은 2026년까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연평균 130%, 140%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영향을 미쳐서 오늘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도 사실은 복제약이죠.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그죠? 일반 의약품 복제약은 그냥 카피약, 우리가 뭐 복제약
뭐 혹은 제네릭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에서 이제 복제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보면 이제 신세계는 이제 뭐 좀 그동안 올랐었나요? 신세계가 좀 많이 올랐었네요. 네,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오늘 좀 조정을 받았네요. 네. 뭐 이마트도 뭐 그동안에 좀 양호한 흐름이었고, 한샘도 이제 10만 원 위에서 올라서 가지고 이제 10만 원 존처럼 안 깨지네요. 뭐 현재 또 이제 재료가 있죠, 그죠? 네. MC넥스도 이제 뭐 전기차, 그 자율주행차,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 이제 어제 뭐 이제 지금 주총을 앞두고 이제 그 조카와 삼촌 간의 지금 맞대결이 좀 격돌이 예상되고 있죠. 지금 서로 이제 주주 친화적인 막 정책을 내려고 막 지금 막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금호석유는 이제 4,200원 정도 배당을 결정했는데, 뭐 조카는 뭐 만 원대인가요? 뭐 배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있고요. 점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총을 앞두고 자기네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주주들의 어떤 환심을 사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노조가 또 이제 뭐 박창구 회장한테 뭐 힘쓸어 준다 뭐 이렇고, 이제 뭐 3자 간에 여기 이제 노조까지 포함돼 가지고 3자 간에 굉장히 좀 주총회를 앞두고 이제 밀고 달리는 어떤 굉장한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조카는 이제 주주들 환심을 많이 살려고 굉장히 높은 배당을 요구하고 있고, 50%? 네, 50% 배당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있네요. 박철환 상무 배당 50% 현금 줘도 이제 현금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거 이제 요구를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지금 4,200원 또 이제 작지 않은 배당금인데, 여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여튼 뭐 지금은 경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의해서 그래도 많이 내려왔어요. 이 종목이. 뭐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이게 실적도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29만 원까지 갔던 게 이제 수급이 꼬이면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타겟이 되겠죠. 차익 실현 타겟.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20만 원 초반까지 밀렸는데, 이거 지금 재료가 깨진 건 아니에요. 지금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총 때까지는 한번 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SK케미칼은 이제 소폭 조정 받았고요. 뭐 요거 이제 뭐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요거 이제 관련된 건 이제 좀 한 3% 정도 올랐네요. 자, 그리고 뭐 네이버 오늘 소폭 상승했고 0.40%. 뭐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네이버가. 네, 어제 좀 많이 올랐었어요. 어제 뭐 저기 신세계하고 이제 제휴한다는 뉴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죠. 네, LG화학은 뭐 아까 전기차 그 이제 매출이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뉴스 때문에 이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모든 종목이 다 급등했습니다. 뭐 삼성 SDI 뭐 8%, 이노베이션 6%, 7%, LG화학은 한 5%대 이렇게. 모처럼 이제 5G 종목들도 상승했는데, 역시나 RF텍은 이제 이 RF텍은 이게 참 뭐 서자도 아니고 이 5G 종목들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리고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도 예전에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이거 그 보톨리눔 톡신 벌꿀에서 이제 채취한 거 그거 뉴스 때문에 이제 한 몇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뭐 대용하고 메디톡스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이 소유권에 대해서 뭐 미국 ITC가 뭐 인정을 못한다, 뭐 인정할 수 없다, 자연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다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RF텍이 그때부터 좀 이렇게 그 보톨리움 톡신 그 재료가 좀 많이 이제 좀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재료가 사라지니까 결국은 이제 그 본업인 물론 그 계열사가 또 있죠. 계열사가 이제 그 톡신 시장에 이제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뭐
그 재료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이제 안테나, 5G 산업에서 안테나 재료만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고, 뭐 오히려 마이너스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되는 바람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경영 실적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결국은 이제 경영 실적이 좋아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5G 산업이 좀 이제 수요가 되살아나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보톨리움 톡신 그 제품이 뭐 출시돼 가지고 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 갖고 이제 뭐 상승하거나 뭐 이런 거 재료 아니면은 좀 상승하기 힘든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해성 DS, 이거는 뭐 자동차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상장된 자동차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펄어비스가 이제 게임주인데 이제 오늘 좀 이것도 좀 조정을 보였었죠. 네, 조정을 조금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뭐 워낙 견고한 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40만 원대 찍고 이제 줄줄 내려와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네, 30만 원, 20만 원대 후반, 30만 원대 초반에 이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제 뭐 수급이 풀렸으니까 이 종목도 다시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뭐 하반기에 또 이제 그 게임 지금 현재 뭐 사막 시리즈로 이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 후속타가 나오니까 그 기대감이 크고, 이제 영업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자, 그리고 뭐 LG생활건강 이제 화장품주는 이제 지금 희비가 엇갈렸는데, LG생활건강은 3% 올랐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소폭 하락했네요. 자, 이거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죠. YIK SNS텍. 네, 뭐 요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뭐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이 반도체주 DB하이텍도 이제 그렇고요. 네, 그리고 뭐 빅히트가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뭐 사명을 변경한다 그러죠. 뭐라 그러더라, 사명이? 여기 보면, 네. 뭐 하이브,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뭐 전기총에서 하이브라고 이제 업체명을 이제 변경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가 이제 우리는 다른 그 연예기획사가 다르다. 자기네는 뭐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상장할 때 굉장히 주장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의 연예기획사처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명을 변경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네, 엔터테인먼트 종합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본격 확장에 시동을 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그 자기네는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제 강력히 요청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잘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아예 회사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완전히 표방하고 나섰죠. 네,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러면 이제 그 무슨 연예 기획사 같은 느낌이 물씬 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하이브 이러면 이제 뭐 연예 기획사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뭐 JYP도 마찬가지고 뭐 GM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그죠? 네. YG도 그렇고 YG는 엔터테인먼트 들어가나요? 네, 그런데 뭐 JYP 뭐 이런 것도 뭐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 연예 기획사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나중에 알려지죠, 연예 기획사라는 부분이. 근데 모르겠어요. 자기네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종합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뭐 그 다시 한번 선언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뭐 모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뭐 제공한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이에요. 근데 몰라요. 근데 뭐 결국은 우리는 그냥 빅히트이면 이제 BTS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이 꼴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시각에는 뭐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 14일 날 보유예수 물량 마지막 풀리기 때문에 보유예수 물량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주체들이 아마 4월 14일까지는 어떻게든 주가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이런저런 뭐 수급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도 이제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새로운 시도를 하고 뉴스를 쏟아낼 것이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그 4월 14일 봐야 되죠. 4월 14일 날 만약에 보유예수 물량이 굉장히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온다면은 이제 빅히트는 이 주가를 유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질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뭐 일단 보유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풀리면 이제
그 주체들이 이거는 이 정도 가치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던지겠죠, 다. 그러면 이제 물량에 대량 매물로 쏟아지고 나면은 잘못하면 이제 개미들만 이제 총알바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4월 14일 날 맞을 거예요. 아마 4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호예수 물량 풀리기 전에 저는 일단은 그 전에 일단은 뭐 이렇게 가격 유지될 때 일단은 좀 빠져나와 가지고 그 즈음에 나중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뭐 셀리버리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것도 이제 연예 기획사 여기 저 컨텐츠 제작 업체죠. 영화 같은 거 뭐 드라마 만드는 업체. 뭐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에 또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좀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드라마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네. 우리 뭐 이제 케이블 TV, 뭐 TVN, OCN 뭐 이런 데서 보니까 이제 뭐 밤에 뭐 드라마 형태로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만드는 업체들이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업체들이죠. 뭐 키다리 아저씨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뭐 그리고 뭐 이제 SMS, YG 엔터테인먼트 다 이제 저거죠. 자, 다 봤네요. 다 봤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상승 흐름을 내일 이어가느냐 마느냐 여부는 이제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로 관련된 물량들이 내일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밤 사이에 굉장히 좀 좀 좋은 온풍이 좀 불어서 순풍이 좀 불어서 미국 증시가 또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뭐 이제 설사 이제 물량이 좀 매도 차익 실현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치더라도 아무래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아마 좀 상승하더라도 이제 장 막판에 이제 개미 물량 매도 물량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장의 흐름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이제 오늘이 금요일장이었으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그 주말을 상대적으로 좀 이전의 주말보다 좀 마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이 목요일장이고 내일 또 이제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내일 또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네,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 잘 상승하기를.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상승하더라도 또 다시 돈을 두고 뛰어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돈을 일정 부분 빼가지고 현금화 시켜놓고 이거 지금 남아있는 돈 가지고 이제 종목을 좀 압축시키면서 종목을 만약 자기가 한 뭐 10개 가지고 있다면은 한 뭐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종목을 이렇게 좀 압축시키면서 좀 뭐랄까 좀 가치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압축을 시키는 게 좀 좋아 보여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급등했다고 해서 또 이제 막 돈 우르르 쏟아붓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작년 코로나 때처럼 이런 뭐 급등하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 또 이제 뭐 한 수급이 조금 꼬여가지고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한 뭐 1, 2주 사이에 이제 지수가 2,900, 3,000선 밑으로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3월에 남아 있고 3월이 이제 지금 10일이고 이제 3월까지는 좀 그래도 견조한 상승 흐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 지수는 이제 사실은 종목이 그러니까 소수의 종목이 오르더라도 그 오르는 종목들이 지수와 관련된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면은 지수는 계속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지수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뭐 상승 급등장에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지속적인 상승장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한 2,000개 종목 중이 있다면은 뭐 그동안에는 한 1,500개, 1,600개 종목들이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다면 작년 내내 이제는 이제 그게 좀 좋은 종목 위주로 이제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시총과 관련된 기술주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설사 이제 오르는 종목이 2,000개 종목 중에서 뭐 1,500개, 1,600개 되다가 그런 종목이 한 500개로 이제 줄어든다고 상승 종목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할 때 그러면 나머지 한 1,500개 종목이 있는데 하락하는 거잖아. 하락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오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00개로 압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 500개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이라면 지수는 여전히 3천선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좀 이렇게 줄이고 좋은 종목으로 이제 선별해서 이제 좀 압축해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현금을 자기 돈이라 할지라도 이제 일단은 그 예수금으로 이렇게 보관해 뒀다가 또 좋은 기회가 올 때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